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세기의 담판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 만에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란 기대와는 달리 휴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영토 재획정 문제를 두고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알래스카 미군기지에서 3시간 가까운 회담을 마치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두 정상의 입에서 끝내 휴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I believe we had a very productive meeting. Наши переговоры прошли в конструктивной и взаимоуважительной атмосфере. 2019년 일본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두 사람의 대화는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트럼프도 사실상 노 딜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So there's no deal until there's a deal. 푸틴은 영어로 모스크바에서의 후속 협상을 제안했지만 트럼프는 즉답을 피한 채 질문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Next time in Moscow. Oh, that's an interesting one. No. I'll get a little heat on that one, but I could see it possibly happening. Thank you very much.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영토 재획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가 꼽힙니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트럼프가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는데도 이에 상응할 만한 러시아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푸틴이 분명히 승리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휴전은 미궁에 빠졌다고 분석하는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사실상 푸틴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당초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던 이유, 바로 미국이 보여준 이 초특급 의전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땅을 찾은 푸틴 대통령에게 이 극진한 예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레드카펫을 깔고 차량을 함께 타면서 친밀감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미군의 비밀 병기를 선보이면서 이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레드카펫에서 지켜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두 정상은 손을 맞잡고 약 10초간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 뒤 나란히 카펫을 걸으며 연단으로 향하는 순간 굉음이 들립니다. 푸틴이 놀란 듯 하늘을 쳐다본 반면 트럼프는 박수를 치며 여유롭습니다. 지난 6월 이란 핵시설에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렸던 미국의 전략 폭격기 B-2와 이를 호위하는 F-35 전투기 4대가 두 정상의 머리 바로 위로 저공 비행한 겁니다. 현장에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22 4대도 도열했는데 트럼프가 무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와 푸틴은 기념사진을 찍은 뒤 미국 대통령 전용 의전 차량 더 비스트를 함께 타고 이동했는데 이 차에 외국 정상이 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특급 의전을 제공한 셈인데 외신들은 트럼프가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을 환대하며 방탄 리무진에 태웠다며 중대한 외교적 도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측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 러시아 대통령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며 두 장면 모두 수치스러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푸틴은 서방 언론들의 질문 공세에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짓는가 하면 Mr. Putin, will you agree to a ceasefire? Mr. Putin, will you commit to not killing any more civilians? 뜨거운 취재 열기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종전의 가능성은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야기가 잘 풀리면 푸틴 대통령과 추가 회담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오는 18일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열 걸로 보입니다. 젤렌스키는 현지 시각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월요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 종식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초대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하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정상회담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젤렌스키와 1시간 넘게 통화하며 회담 결과를 공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종료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휴전 등 합의 여부가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젤렌스키에게 합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Ukraine has to agree to it. Maybe they'll say no. When you talk to Vladimir Zelensky, what's your advice to Make a deal.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관련해 미국 측의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등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에 유럽도 함께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이곳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 임명식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야권은 국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오히려 야권이 국민 통합에 재를 뿌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 임명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기업인들을 향한 든든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지원을 약속한 이 대통령의 이 말을 곧장 문제 삼았습니다. 말로만 기업을 위한다고 할 뿐 정작 기업 옥죄는 법안 투성이라는 겁니다. 바쁜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세워놓고 한바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책과 법안으로는 기업 옥죄기만 하면서 행사에는 들러리로 동원합니다. 수해 복구에는 뒷전인 채 국민 혈세로 자화자찬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에 불과합니다. 최 수석 대변인은 현안이 산적한 기업 총수를 불러 그들의 시간만 뺏었다며 기회비용을 따지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사에 불참한 국민의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광복절에 재뿌린 윤석열, 김건희 부역자 국민의힘. 광복 후 태극기 흔들던 친일 부역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대통령실은 임명식을 별도로 여는 방식이 아니라 예정된 광복 80주년 행사 중간에 넣어 예산 사용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엿새 뒤면 국민의힘은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주말 당권 주자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했는데 찬탄파로 분류되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 간 단일화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사흘째 당사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특검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데 특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500만 당원의 명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또 다른 반탄파 장동혁 후보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서 정치 특검의 이런 광기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엿새 앞두고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단일화 요구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서 나왔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에 이대로는 민주당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을 요청했습니다. 찬탄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후보도 오늘 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는 내용의 SNS를 올렸는데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조 후보는 안 후보에게 너무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삭제했지만 단일화 생각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희숙 위원장과 만나서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역시도 이대로 가면은 거의 필패한다. 안 후보는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연설 끝나고 제 앞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 때지 이렇게 극단 세력에 호소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쇄신의 구체적 방법을 놓고 두 사람이 이견을 보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 무대 복귀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몸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출소 당일부터 SNS를 통해 잇따라 메시지를 올리고 있고 당장 다음 주엔 복당 절차를 밟습니다. 야당은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면서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출소 당일 저녁 자신의 SNS에 찌개가 끓고 있는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특사로 함께 사면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대표가 석방 뒤 곧바로 SNS 활동을 재개하며 사실상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이르면 모레 복당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전국을 돌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종교계 등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현 지도부의 임기 단축과 함께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조 전 대표의 정치 무대 복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를 향해 파렴치하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전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나오자마자 바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거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정말 파렴치한 짓이다. 개혁신당도 조 전 대표가 사과나 반성 없이 피해자인 척 선동만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열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피켓 시위를 한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은 뭐 다른 걸 들었습니까? 직접 든 건 아니고요. 대신 정의봉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의봉은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 살해에 사용된 몽둥이를 말하는데요. 당시 몽둥이에 정의봉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정의봉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 정의봉 사진을 왜 올린 겁니까? 네, 먼저 어제 있었던 광복절 경축식의 이 장면 우선 보셔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가는 순간에도 이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내리질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때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대신 오늘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정치쇼를 보였다면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가 다시 민주당 논평에 답한다면서 정의봉 사진으로 응수를 한 거죠. 이 매국 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게는 정의봉이 약이라면서요. 백승아 대변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봉은 정의봉이 아니라 정치 쇼봉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보입니다. 무슨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론 테스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면 이후에 연일 SNS를 올리면서 여론 살피는 모습인데요. 조국 전 대표는 오늘 8개월 동안의 패문 독서물이라는 글과 함께 책 사진을 올렸습니다. 패문 독서는 문을 닫고 책을 읽는다는 뜻인데 이 수감돼 있던 8개월 동안 읽은 책을 소개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책들인가요?
네, 이 사진 속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육성회고록, 또 조소왕 평전, 이 외에도 기울어진 평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책들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책들이 여러 권 보이는데요. 조 전 대표 측은 평소 조 전 대표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광기정 광주시장은 조 전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육성회고록을 읽으면서 국민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사면 전에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책도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죠. 윤미향 전 의원은요? 네, 오늘 윤미향 전 의원은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묘소를 찾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또 처음 마음으로 잘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윤 전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유죄받았었잖아요. 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였다고 주장해왔는데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 외에도 뭐 다른 글도 여러 개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윤 전 의원이 마녀 사냥을 지난 2020년 당했다고 주장한 기고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당시의 억울함을 다시 한 번 더 주장한 건데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조국 전 대표와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사과나 반성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하는 글 활발히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떤 평가 내릴지 궁금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두고 법무부와 변호인단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주장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하자 이 변호인단이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서 다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배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안 질환으로 인해 실명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황반 변성이라는 게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또 당뇨와 겹쳐 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안과 질환 포함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긴 어렵다며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입소 후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안과 질환으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대병원 진단서에 실명 가능성이 기재돼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법무부 설명은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상태고 현재 건강 상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4일 경기도 한 대학병원을 찾아 외부 진료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폭로한 사업가가 이번엔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엔 김 여사가 직접 발신번호 제한으로 표시되는 전화로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5천만 원대 바쉐론 시계를 구매해 건넸다는 사업가 서성빈 씨.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재직 때부터 김 여사와 연락해왔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일에도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김 여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긴다 그러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12시에서 1시 지나면은 바뀌어요. 걱정하고 푹 주무셨어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서 씨가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건넨 것과 서 씨의 로봇 경호견 사업 수주 연관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서 씨는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된 이후부턴 대통령실 유모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로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가 유 전 행정관에게 전화하면 유 전 행정관이 여사님을 바꿔드리겠다라고 한 뒤 김 여사와 대화했다는 주장입니다. 서 씨는 지난해부터 김 여사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여사가 번호 표시 없는 전화로 연락해 통화 기록 삭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발신전화 표시 없음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영부인을 팔고 다닌다는 보고가 왔다. 옛날 통화 뭐 옛날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 지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다만 서 씨는 로봇 경호견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돼 시계 전달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측근 김예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기업들로부터 20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받은 그 배경에 김 여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 씨는 김 여사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면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강보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대기업들로부터 100억 원대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가 구속됐습니다. 지나가서는 신병호 원장의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조사한다는데 정말 김 여사 관련 없으신가요?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어젯밤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중으로 구속된 김 씨를 소환해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 12개 기업이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렌터카 플랫폼 업체인 IMS 모빌리티는 김 씨가 46억 원 상당 지분을 보유했던 곳입니다. 총 184억 원이 투자될 당시 이 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어제 구속심사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 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해줄 성정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호소한 겁니다. 반면 특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법원에서도 이 사안을 김 여사 관련 사건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구속심사에서 일단 김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구속된 김 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오늘 새벽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취객이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데 경찰에 체포되자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앞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70대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시 4분쯤. 남성의 옷은 찢겨 있었고 혈흔도 10m 이상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SUV 차량이 사고를 내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SUV 차량은 이곳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7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갔는데요. 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다 변을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도 들어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SUV가 차가 지나갔대요.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를 이 아파트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사고를 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운전자 진술 신빙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를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항만에 정박 중이던 석유 제품 운반선과 용달 화물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화성 화학 물질이 많아서 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위. 정박해 있는 화물선 중앙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해경함정과 소방정이 불길을 잡기 위해 연신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화재 열기에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330도. 화물선 뒤쪽에선 선원들이 해경함정으로 하나둘 옮겨 탑니다. 전남 여수시 신북항 2km 해상에 정박 중이던
2,0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과 20톤급 용달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쯤. 멀리서 그냥 바다 가운데서 어디고 막 펑 하고 터지면서 소리가 난다 그 내용입니다. 석유 제품 운반선엔 선장과 선원 등 14명이, 부두를 오가는 용달선엔 모두 4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용달선 50대 선장이 숨지고 운반선 외국인 선원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반선엔 유해 화학 물질 2,500톤이 실려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추가 폭발도 우려돼 진화에만 7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기름이라기보다는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던데 폭발상 인화 물질인 건 맞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온도가 막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양 오염은 크지 않았으며 해경은 두 선박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한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옆에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덮친 건데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땅을 파고 있던 배수로에 무너진 흙더미가 보입니다. 작업은 중단됐고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8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중학교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을 덮쳤습니다. 50대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1명은 다리를 다쳤습니다. 나는 반이 미쳤고 돌아가신 양반은 머리까지 다 미쳤고 바로 연락을 해서 1분인가 2분 만에 와서 시대적으로 들어가고. 배수로 한 1.8m 깊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 위로 주변에 쌓아둔 흙이 쏟아져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따 파가지고서 그 흙을 갖다가 그쪽 위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쌓아놓은 그 부분에서 옆이 이제 좀 터지면서 무너지면서 이제 그 위에 있던 것도 쏟아진 거죠. 해경 구조대원이 헤엄을 치며 바다에 빠진 남성 2명에게 다가갑니다. 빨리! 또 다른 해경대원도 바다로 뛰어들어 함께 구조에 나섭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전남 안도군에서 40대 남성이 미끄러지며 바다에 빠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이 남성을 구하기 위해 나섰지만 부두 시설물이 높아 무트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인근에서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 구조대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대형 화물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서 불이 났고 2명이 다쳤습니다. 2시간가량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최근 해외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이 모유가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모유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모유 가격도 치솟고 있는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 성인이 마시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아침 식사로 모유를 컵에 따라 마십니다. In nutrients, very dense in protein. So in one cup, it's about 250 calories. 최근 미국과 영국의 보디빌더들이 모유를 고급 단백질 보충제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근육과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 모유를 마신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유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이들도 등장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간호사는 지난 5월부터 모유 판매를 시작해 몇 달 만에 100kg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모유 판매자는 10개월 동안 우리 돈 1,500만 원을 벌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미숙아를 위해 개인 간 거래되기 시작한 모유는 28g에 650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최고 6만 5천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모유를 마셨을 때 근육량이 크게 늘거나 면역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는 아예 없다고 설명합니다. 임상 시험이라든지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모유는 주로 단백질과 수분으로 이뤄져 있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미국에서 대낮에 4인조 강도가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불과 90초 만에 27억 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쳐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둔기로 유리문을 부수고 복면을 쓴 4명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진열장을 깨고 귀금속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쓸어 담습니다. 금은방 직원에게 총을 겨냥하자 직원은 뒷걸음질치며 물러납니다. 현지 시각 14일 낮 미국 시애틀의 한 금은방에서 4인조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90초 만에 6개 진열장을 부수고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등 우리 돈 27억 7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현지 경찰은 차량을 타고 도주한 4명을 쫓고 있습니다. 핑크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방탄복을 입은 요원들을 가리키며 파시스트라고 말합니다. You see these fascists? Shame! Shame! 잠시 뒤 손에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요원들에게 던지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곧바로 체포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수속 요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샌드위치를 던진 3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이 남성을 연방 공무원 폭행 혐의로 최대 징역 8년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드위치를 던진 남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 주방위군 배치 등에 반발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미국 법무부 직원으로 사건 이후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바야흐로 월세 시대입니다. 최근 성사된 주택거래 3건 중 2건이 월세 계약입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자 월세로 쏠리는 건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층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로 출퇴근을 하는 A씨. 직장 근처 오피스텔을 알아보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고 월세 매물은 턱없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면 한 80, 100, 뭐 한 150까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급여가 300인데 거기에 집세가 한 3분의 1 정도 나간다고 치면 그럼 그 나머지 돈 갖고 저축도 과연 될 수 있는지. 이런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세 계약을 맺은 서울주택은 34만 가구가 넘는데요. 전체 계약의 3건 중 2건을 월세가 차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1년 전보다 4.4% 높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 서울 강남에선 500만 원이 넘는 고가 월세도 등장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 물량을 월세로 돌리는 거지. 1억에 500일이 600일이. 공급 부족에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매물이 이미 줄었던 데다 대출 규제로 사실상 갭 투자까지 막히면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요즘같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달이면 두피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덥고 습하다 보니 지루성 두피염이 발생하는 건데 심하면 탈모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성 피부인 정예원 씨는 덥고 습한 여름철, 특히 두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좀 이제 기름도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샴푸 고르는데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활동이 많은 청소년기 학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교 다녀오거나 뭐 학원 갔다 오면은 무조건 씻어야 될 정도로 땀이 많이 나고. 열이 많아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세균 번식이 잘 되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 땀과 노폐물이 두피에 잘 쌓이다 보니 지루성 두피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가려움증과 홍반, 비듬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도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심하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 세포가 이제 그 두피에 침입이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모낭 주변에까지 오면 모낭이 이제 탈락이 되는, 그러니까 모발이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탈모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성 피부인 경우 아침과 저녁 2차례 머리를 감는 게 좋고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 안쪽까지 잘 건조해야 합니다. 기름기와 노폐물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지성용 샴푸를 선택하고 항균 효과가 있는 약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북한에서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엔 러시아 가수가 나와서 이 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평양에 울려 퍼진 강렬한 록 음악에 맞춰 북한 주민들이 열광하는 장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검은 가죽 자켓에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채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며 등장하는 러시아 가수. 이내 분위기가 바뀌더니 러시아 국기와 인공기를 양손에 들고 휘날리며 포효하듯 무대를 활보합니다. 어제 북한의 광복절인 조국 해방의 날 8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공연 현장인데 하이라이트는 러시아의 인기 가수 샤만이 장식했습니다. 전자기타와 드럼 소리가 휘몰아치는 록 음악이 평양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 전광판엔 한글로 번역된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번쩍이는 조명 속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북한에서 자주 들을 수 없는 강렬한 사운드의 록 음악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샤먼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열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 관계가 호전됐던 2018년 남한의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했을 당시 관객들의 표정이 다소 굳어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샤만은 대표적인 친푸틴 성향의 가수로 분류되는데 이번 공연에선 애국심을 강조하는 노래도 다수 불렀습니다. 나의 러시아, 이렇더리등 애국주의 주제의 노래들은 풍부한 예술적 기량과 기백 넘친 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졸찬을 받았습니다. 이날 공연에선 러시아 국방성 소속 붉은별 합주단과 항공육전군 협주단도 등장해 군가 등을 열창했는데 러북 밀착이 예술문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가 특별한 영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오빠인 유우석 지사가 AI 기술로 되살아났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화려한 광고판 사이. 서대문 형무소 투옥 당시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등장합니다. 오빠 유우석 지사의 모습도 함께입니다. 3.1운동 현장에 치열하게 뛰어들었던 남매는 끝내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영상 속에선 서로를 끌어안으며 해우합니다. Pretty moving, small animation, unexpected. I didn't know that was going to be showing here. So it was nice to see and want to look into it a little bit more to understand a little bit more about the history. 동생과 같이 3.1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된 유우석 지사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충남 콘텐츠진흥원이 대학생, 시민과 함께 제작한 이번 영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타임스 스퀘어에서 상영됐습니다. 두 열사의 친족이 제공한 미공개 가족 사진도 등장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애틋한 그런 감정이 많았을 텐데 이번 영상으로 인해서 그 애틋한 그 감정들이 너무나 잘 표현된 거예요. AI로 재구성된 이번 영상은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헌신과 희생을 표현했습니다. 영상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광복절인 어제 타임스퀘어에서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상영됐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극한 폭우가 멎자마자 다시 극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위 심하다 했는데 어제까지 일평균 기온이 25.3도로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신기록도 세워졌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는 더 더워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은 열대야도 나타나겠고요. 한낮엔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할 전망입니다.
휴일인 내일 강릉 26도, 제주와 부산도 26도에서 시작되겠고 강릉 34도, 부산 33도, 제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맑아서 휴가 즐기기 좋지만 낮엔 자외선이 강해서 화상 위험 크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엔 모레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